갑시다. 5번이에요. 우선은 얘들아 이거 지금 거의 다 비슷하거든. 예를 들어 5번, 6번 잠깐 바라봐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켤레근이거든요. 켤레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1은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밑줄 그어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확인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12인데 이 녀석들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하거든요. 이건 대놓고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실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정수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허근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켤레근인 거야. 대신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켤레근이다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라고요? 이 베타란 녀석을 뭐라고 써도 괜찮아? 알파, 바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바를 써도 괜찮은 거야. 근데 물론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게 중요하네요. 문제를 봤더니 11 곱하기 뭐라고 나왔어요? 알파분의 알파 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바라고 했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바꿀 수 있는 거 편하게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알파바 자리에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더하기 베타분의 요 베타 바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바는 없던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면은 이제 중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앞에 11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두 분의 곱 통분하는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곱한 거고 그럼 크로스하면 이렇게 곱해져요.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해져요. 알파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대. 뭐 밑에 거는 당연히 두근의 곱이니까 바로 할게요. a분의 c라고 합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해서 얘는 얼마 나와? 11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위에 것은 뭐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6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여기다 6 넣으면은 제곱했을 때 36. 그다음 곱은 아까 11이었으니까 여기다 11 넣으면은 빼기 22라고 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가 나와? 14가 나온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켤레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하면 어떻게 돼? 앞에 11이 있었고, 11이거든요. 11이 있었고, 안쪽을 계산했더니 분모의 11, 분자의 14 이렇게 나온대요. 11분의 14라고 해서 14가 정답이다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그냥 문제인데 그 켤레근이라는 거고 좋아. 그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px라고 하고요. 그 다음 더하기 p 더하기 19는 0이라고 했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네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그 밑에 보면은 양의 실수 p라고 했어요. 어쨌든 전부 다 실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을 때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다. 밑줄 긋을 수 있어? 허근 갖는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의 허수 부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허근이면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써? 그냥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허수 부분은 얘들아 i 빼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b가 2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와? 하나는 a 플러스 2i라고 나오는 거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실수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동그라미 쳐야 돼. 실수란 말이 있었고 허근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거야. 너네 켤레근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 오늘 이따 시험이야. 알았지? 난 분명히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 오늘은 그냥 주고 나서 볼게. 한번 주고 나서도 잘 보는지 보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렇게 바로 갈게요. 그럼 더하시면은 2a가 나오고요. 곱하는 거는 얘들아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 자신과
켤레를 곱했을 때는 실수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이 a였으니까 허수 부분이 2예요. 허수 부분에 그냥 제곱을 그냥 무조건 더하면 돼요. 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p가 나오고,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야. 남기려고 이거. 곱은 a분의 c라고 해서 p 플러스 19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양의 실수 p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 p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p로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p는 2a라고 했고 2a는 p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p를 약간 없애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4는 p 자리에 2a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9. 여러분 이 두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한 10번 앞으로 나올 거라서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다 라고 하면 인수분해만 좀 암산할게요. a는 5가 한 번 나오고 a는 마3이 나오게 됩니다. a 빼기 5, a 플러스 3이라서. 근데 a 구하는 게 아니라 p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죠. p란 녀석은 a의 2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p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2배 하면은 10도 나올 수 있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6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했죠. 뭐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고. 7번 갑시다. 밑에 거 바로 하자. 8번부터 갈게 얘들아. 8번 가자. 같은 유형부터 갈게. 이거 허근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에 대해서 얘들아 정수 동그라미 치고 정수도 실수예요. 알았죠? 정수는 실수이다는 맞는 말인데 실수는 정수이다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면 실수인 거고 얘들아 무리수가 나오면 유리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켤레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바로 갈게요. 가 해석이에요.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얘들아.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 이렇게 바꾸는 거야. 선생님 이상한데요? z를 왜 갑자기 x로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이거의 가의 해석이야 얘들아. 우리 영어 배우는 거야 영어. 알았지? 영어에서 뭐 문법, 조동사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뭐라 그래 얘들아? 한 허근이 Z인 거야. 그러니까 가를 해석한 게 이거야. 가라는 문장을 해석했더니 이런 문장이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나와줘야 돼 얘들아.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보여야 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M하고 N이 정수라고 했었죠. 오늘 중요한 거 몇 개 하고 있는 중이야. 정수라고 했는데 이 정수란 녀석은 참고로 실수에 들어가는 이 삼지창을 나중에 집합해서 원소 기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지창 쓰면 안 된다. 미안하다. 말굽자섭이라고 쓰거든. 이게 포함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저게 실수란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얘네가 이제 1도 실수, m도 실수, n도 실수란 말이야. 정수라고 나왔지만 실수라서 뭐가 가능한 거야 얘들아?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100% 나머지 한 근, 다른 근이라고 그냥 대충 쓸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켤레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다 켤레근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Z 더하기 Z바가 얼마라고 했대? 8이라고 했대. 얘들아 근데 하나의 근이 Z고 다른 한 근이 Z바잖아. 그걸 지금 뭐 한 거야? 얘는 지금 더한 거죠. 두 근을 더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얘는 뭐가 된 거라고? 합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서 얘가 바로 그냥 마이너스 m은 8이다. m이 먼저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아 1회배도 17번이야. 1회배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모의고사 번호에서 17번이면 뒷번호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내봤자 6, 7번에 내. 어려워. 됐죠? 이제 n 구합시다.
n을 어떻게 구할 거야? 방금 말해줬는데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고 정수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벌거리 뭐야? 이게 허근이라고 했거든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얘들아? d가 0보다 작다가 숨어 있는 거죠. 여기다 좀 쓸게. 여기다 d 쓸게, d. d는 뭐야, 얘들아? 여기 이제 짝수 공식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가봅시다. b가 뭐예요? m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m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이고 c는 n이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근데 m이 마이너스 8이었거든요. 대입하시면은 64, 마이너스 4에 넘기면은 플러스 4n, 다시 한번 n 그대로 있고 4 넘기면 얼마에 약분하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n은 뭔지 모르겠지만 16보단 커야 된대. 그럼 엄청 많은 숫자가 있겠죠. 정수니까 17, 18, 19, 20, 21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얘들아? m 더하기 n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어차피 m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얘가 가장 작아야 돼. 그럼 16보다 큰 정수 중에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작은 거겠죠? 걔가 얼마예요? 17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9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7번 갑시다. 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약간 주제처럼 잡아서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 그 숙제 주면서 막 P알파는 알파, P베타는 베타 이런 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의심을 하면 안 돼. 7번에 대해서 이건 정확한 팩트 전달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P알파는 5알파 마이너스 2 옆에 거 안 쓸게요. 알파가 이러면 베타도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매번 써봤지만 그냥 식 쓰는 연습이잖아. 그치? 알파를 뭐로 잡을 거야 얘들아? x로 잡을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뭐예요? x에 뭐를 집어넣었다? 알파를 집어넣었다. 이런 개념이 가야 돼요. 근데 옆에 누구야? 친구인 베타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베타도 쓰면 돼요. 곱하기로 무조건 씁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얘들아. 학교에서 21년도에 코로나 시대였거든. 그때 처음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객관식만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런 문제였단 말이야. 물론 그때 2차식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 얘들아 이제 어떻게 했어? 알파를 넣으면 P알파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이거 사라지는 거고 근데 모양 자체가 5알파 빼기 2니까 알파를 지금 x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5x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 되게 중요해요. 밑줄 그시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니까 여기에 1이 붙고요. 얘들아 이거는 모든 학교가 그냥 통용되는 문제라서 잘 해야 돼. 됐지? 그리고 얘들아 뭐 쓰려고 하지 마. 누누이 말하잖아. 그냥 믿고 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첫째 줄에 있는 그 첫째 줄 뭐라고 나왔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뭘로 변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얼마야? 5로 바뀔 수 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방정식이라면 근이 얼마야? 1과 3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 뭐라고 하니?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뭐로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알파 베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말 자체가 얘들아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밑줄 쫙 긋게 되면은 그게 그냥 이 뜻이라는 거예요. 뭐 전개하거나 근계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야 되나? P5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좀 깔끔해지니까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2x 5 빼기 2면 얼마예요? 플러스 3. 그래서 P5가 정답이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또 할 수 있는 거 없나? 뭐 비슷한 거라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9번 갈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곱은 4이다. 얘들아 두 줄이지? 이 두 줄을 한 번에 가야 돼. fx라는 게 여기 문제부터 쓰면은 fx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럼 fx가 뭐라고 했냐면 2차식인데 최고차항 1이니까 1x 제곱 뭐 a, b 쓸까요? 그냥 a, b 쓸게요.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우리 뭐야 a분의 c라고 하거든요. 최고차항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분의 b가 얼마야? b라고 할 건데 얘가 얼마라고 나왔어? 4라고 나왔대. 이제 좀 더 실력을 늘리면 그 두 줄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두 근의 차가 여러분 아직 알파벳 안 썼어요.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만약 쓴다고 치면 두 근의 차가 얼마야? 2라고 했습니다. 부터 출발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가요. x제곱 더하기 ax b는 플러스 4. 방금 b를 구했으니까 한 번 더 쓸게 얘들아. 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넘기면은 x제곱 더하기 ax인데 마이너스 x랑 묶어서 a 플러스 1x 더하기 3은 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했지만 얘들아 이거의 두근이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모양만 잡을게.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들리다니. 해석, 두근의 차. 얘들아 서술형 때문에 지금 되게 이쁘게 써주고 있는 거야. 이거 학교 프린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알파 빼기 베타는 2다. 그러니까 너네 차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들 때문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차를 구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제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만약에 제곱하세요 라고 한다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 무슨 말이야? 얘 무시하고 그냥 소괄호라고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2를 제곱하면 4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치? 맨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다시 뭐 해야 돼? 여기서 말했던 두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근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이다 라고 한 상태에서 곱셈없이 변형하라는 거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합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비교 4알파 베타예요. 는 4. 계산만 틀리지 말고. 여러분 합이 요 녀석이라고 했는데 제곱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는 무시할 거라서 그냥 쓰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을 집어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2가 4다. 이렇게. 일로 좀 갖고 올게요. 일로 좀. 뒷사람. 마이너스 12 넘기면 어떻게 돼? 왼쪽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었고 넘기면은 16이다 라고 쓰겠네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니까 a가 얼마면 돼요? 4가 되려면 3일 수도 있고 3 더하기 1은 4의 제곱이 16이니까 일단 마4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다. 이런 게 더 빨라. 알았지? 됐습니까? 근데 답이 2개 나왔단 말이야. 또 당황한다고 시험장에서. 그래서 얘들아 얘는 뭐야? 아까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야. 바로 앞에 있던 8번은 뭐였어요? 허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D가 0보다 작다를 썼잖아. 이 문제는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있나요?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여기 일로 갑시다.
fx가 얘거든요. fx가 얘거든요. 얘가 이미 b는 4라고 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d를 쓰게 되면 b가 1차 함계수 a죠. b 제곱이라고 하는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4ac a는 1, c는 4였으니까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2차 부등식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돼 원래. 그렇지만 그냥 숫자 대입할 수는 있으니까 3하고 마이너스 5 중에 제곱한 다음에 16을 빼서 0보다 큰 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5가 맞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b가 얼마였어? b가 아까 4였나요? 플러스 4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f6을 찾아라. 36 빼기 30이면 6이고 4 더하면 얼마야? 10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번 이거 다 할 거야. 10, 11, 12 한 번에 쭉 할 거야. 그리고 쉴 거야.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3x제곱 마이너스 5x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앞에부터 갑시다. 뭐라고 나왔냐면 3알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잠깐 수도 바로 같이 할게요. 얘들아 학교에 컨셉이 있어요. 지금 이 프린트를 약간 순서대로 넣었는데 11번 바로 갈게. 뭐라고 나왔냐면 x제곱 더하기 k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k제곱 더하기 3k는 0이야. 어차피 하나는 내겠다는 거야. 누굴 냈든 간에. 알았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사실 9번이 제일 확률이 커요. 왜 나중에 애들이 이거 A 2개 나오고 막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공부하면 상관없는 거고. 일단 이 두 개를 왜 비교할 거냐면 이러고 나서 알파 베타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는 12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걸 왜 하고 싶은 걸까 얘들아? 잘 보시면 저 10번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에다가 옆에 써야겠구나. 미안해. 써야겠네. 더하기 그냥 안 봐도 되겠죠. 똑같이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베타 빼기 1 한 다음에 결과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근계수에서 절대로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른 거 안 나온다는 게 우리 아까 앞에 뭐 봤어? P 알파는 기억은 안 나요? 5알파 빼기 2 P 베타는 5베타 빼기 2라고 했는데 보시면 무조건 알파 베타는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3알파 빼기 K인데 얘가 갑자기 2베타 빼기 K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안 나와요. 풀 수 없으니까. 알겠니? 그럼 무슨 문제야? 얘가 좀 더 어려운 거죠. 왜 어려워? 다르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 얘가 알파 제곱 나오면 얘도 무조건 베타 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K 베타가 나오면 또는 K 알파가 나와야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는 무조건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느낌상으로는 얘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 건 되게 쉬워지죠. 얘 왜? 이거 굳이 안 써도 얘만 전개해도 되거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알파 제곱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3알파라고 쓸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얼마야? K라고 썼다면 됐지? 오른쪽 거 전개하면 바보야. 이 다음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3 쓰고 나서 여기에 알파 제곱이 있으면 친구인 베타 제곱이 들어올 거야. 아니 뭐 전개한 다음에 묶어도 돼.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 얘들아 시험 봐야 된다니까?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시험. 시험장에서 저걸 다 쓰면 그 1, 2초 차이 가지고 뒤에서 뭘 할 수 없다니까요? 똑같아 얘들아. 알파 보여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잖아요. 이쁘게 쓸까요? 3 마이너스 K라고 써놓고 여기 원래 알파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3알파 마이너스 K 알파잖아. 근데 알파가 이러면 누구도 그런다고 얘들아? 아, 베타도 그럴 거야.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물론 싫으면 여러분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하시면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많이 실수하거든.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뭐라고만 하면 애가 또 K를 하나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오른쪽도 K가 나올 거 아니야. 얘도 K가 있으면 얘도 K가 나오니까 K도 몇 개야?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 너네가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시험장 들어가서.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3분의 5고요. 두근의 곱은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였지 옛날에. 3분의 K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얘부터 갑시다.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약간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갈아엎자. 이거 아니다. 알았지?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그냥 X 칠하고 지우지 말고. 얘들아, 시선의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되게 한 끗 차이야. 야, 너네 이거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풀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시선의 차이라고 했잖아. 아, 이거 해도 답 나온다니까. 근데 되게 지저분해. 아마 블랙에 내가 그렇게 풀었을 거야, 얘들아, 처음에. 근데 이제는 맞잖아. 이 문제를 왜 같이 쓰고 나서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다시 갈게요, 이제. 보여야 된다니까. 뭐가 보여? 내가 말했잖아. 2차 방정식은 5개밖에 없다 그랬지. 처음에 뭐야? 1번 건너뛰고 2번이 뭐야? 근거하는 거. 인수분해,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근해공식, 짝수공식,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근과 괴소와의 관계, 네 번째 작성. 오케이? 이게 1번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1번이 뭐야? 대입. 우리 근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나 더 나와야 되더라. 뭐 나올 수 있어? 알파 베타를 넣을 수 있어요. 3알파 제곱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K는 0.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보여요? 이거 쓴 거 보여, 얘들아? 뭐 보여? 이거 나오잖아. 3알파 제곱 더하기 K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야, 넘기면? 5알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알파 제곱 더하기 K가 얼마라고, 얘들아? 5알파라고. 엄청 깔끔해지는 거죠. 곱셈공식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 그냥 5알파야, 얘들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K알파 더하기 3알파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넘겨서 5알파니까 8알파가 되는 거죠. 훨씬 깔끔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알파로 묶게 되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8이 되면서 알파가 그렇다면 옆에 있는 얘도 똑같이 그냥 베타가 나올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알았지? 마무리 합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두근의 합은 3분의 5라고 했거든요. 3분의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마이너스 K 더하기 8은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럼 K는 14라고 답이 나옵니다. 아니, 틀렸는데? 뭐야? 답이 어디 틀린 거야? 어디 틀렸니, 선생님? 답이 약간 이상해서 봤더니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10번에 8. 뭐가 틀렸을까요? 잘못 쓴 건 없는데? 아우. 미안해. 여기 백이야. 마이너스 3알파예요. 미안합니다. 에라이 정말. 아우. 플러스 2. 미안해. 팔이 맞네요. 여기까지만 좀 쉬자. 똑같은 문제니까. 미안. 아까 저 전개 잘못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냈을 때 2로 내면 짜증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아까처럼 해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알아야 돼. 이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고, 얘도 이제 뭐예요? 선생님 다른데요? 알파와 베타가 하나 2차고 하나 1차고. 얘들아 미리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 대표적인 문제 아마 그 프로팔렌 찾아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7베타인가 있을 거야. 그 문제랑 똑같은 걸 이제 오마주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얘들아? 말했잖아. 우리 다들 잘한다니까요. 뭘 할 수 있어? 두근의 합 얼마냐?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얼마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3k. 근데 얘보다 1번이 뭐라고? 대입하라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k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3k가 0이다를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차수는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알파 제곱 자리에 바로 쓰겠습니다. 얘네를 넘긴 거 쓰면 되죠. 알파 제곱은 오히려 얼마야?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2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k가 알파 제곱 역할을 하고, 그다음 뒤에 마이너스 k 베타 그대로 쓰고, 그리고 12래요. 그렇게 해보면 얘들아 뭐가 보여? 똑같잖아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묶으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만 잠깐 쓸게요. 두분의 합이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k다. 여기 있죠? 합이 마이너스 k다. 이 자리에 이 두 개 묶은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 묶었거든요. 그랬더니 알파 베타가 나왔고 얘가 마이너스 k다. 둘이 곱하면 k제곱이고, 그쵸?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k제곱으로 변하고, 뭐가 있어서 뒤에 2분의 1k제곱 마이너스 3k는 11에. 그대로 색깔만 맞출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뭘 구하는 거냐? 근데 아직 안 끝나는데.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k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k 먼저 구할게요. 양면에 2 곱하시면은 3k제곱 마이너스 6k 2 곱하면 24거든요. 마이너스 24는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k는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또 골라내야 되네. 왜 자꾸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냈을까? 그치? 답이 두 개예요.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상수 K라고 했거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둘 중에 누굴까라고 했는데 거기 또 나와 있죠? 그런 거 자꾸 봐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그시고 애초에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또 판별식을 쓰라는 뜻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나와요, 판별 쓰는 거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거 진짜 시험범위 아닌데. 됐죠? 그럼 마이너스 4 들어가시면은 2k제곱이니까 3k제곱 빨리 할게. 마이너스 12k가 0보다 크다. 원래 여기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뭐 또 숫자 집어넣어서 맞춰봐라 라고 하면 낼 수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를 대입하면요 여러분 48 빼기 48에서 0이거든요. 안 돼요. 알겠죠? 4는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근데 좀 배우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나와? K가 0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다가 나오긴 하지. 근데 2차 부등식이니까 시험범위 아니야. 아니면 학교에서 조금 더 바꿔가지고 1차 부등식 나오게 낼 거야. 근데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다 하고 정리 내립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베타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좀 기네요 문제가. 그래서 얘들아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꼭 복습을 해봐요. 이제 K를 구했죠. K가 마이너스 2니까요. 대입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여기 마이너스 6부터 먼저 해놓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0으로 등장을 하네요. 잘한 거 맞나? 답이 20인가? 맞네. 원래 얘들아 근계수 써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거든? 인수분해 웬만하면 하지 마. 알았지?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냥 알파 제곱으로 가자.
4하고 마이너스 2 나와요. 제곱하면 16 더하기 4에서 20 나오는데 그냥 곱셈 공식으로 가자고. 그게 맞아. 두근의 합은 4가 되고 곱은 8이 16 그래서 22 정답이 됩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가장 최근에 했었죠. 근데 이건 뭐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갈게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 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근이 알파 더하기 2랑 그 다음 베타 더하기 2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A 나올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라고 했지.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 얘들아? 3B라고 나왔대. 근데 선생님이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뭐야? 첫 번째 식에 뭐라고 나왔어?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물론 얘들아 도저히 이해 안 되면 전개해. 전개해서 근계수 잘 하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런 거 매력적이라 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사실 이 문장에서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 x에 얼마 넣어라?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는 2를 넣는 거고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그럼 바로 나온다고 얘들아. 전개 안 해도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냥 대입하면은 얘는 무슨 뜻이에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식하가 나오고 그럼 넘긴 다음에 연립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위에 거 바로 내립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라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얘들아 어차피 이거는 여기를 누가 빨리 전개해서 실수 안 하냐의 실력인데 배운 대로 하면 좀 빨라지는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땡기면은 a가 마이너스 2, b가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얘들아 오늘 이거 다 했잖아.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블랙 있잖아. 블랙에 유사 다 있단 말이야. 다시 다 풀어봐. 그래야 공부 남들보다 이길 수 있다니까. 우리 다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건데 해야 돼. 그다음 이거 뭐라 그랬어? 매력적인 거라 그랬죠. 이 자체가 곱셈 공식이 보여야 돼. 양변에 뭐 할 수 있어? 곱하기 x 더하기 2를 하시면은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그래서 뭐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시죠. 이제부터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전개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출발. 두근의 합 얼마예요? 2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이라고 했지? 얘들아 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이 있고 얘는 곱셈공식 변형을 원하는 게 아니야. 누구 원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바꾸길 바라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근이라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두 가지 나와야 돼.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4는 0도 나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는 곱셈공식 변형을 해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알파 제곱이 얼마야? 2알파 빼기 4란 말이야. 그럼 베타 제곱은 얼마겠어? 2베타 빼기 4란 말이야. 둘을 더하래. 그럼 얘들아 아까 두근의 합이 얼마야? 2라고 했잖아요. 2로 묶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예요. 뭐 싫으면 그냥 곱셈공식 해도 돼요. 알겠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해도 괜찮아. 알았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에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 하는 거야? 곱셈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곱셈공식 변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얼마 나와 얘들아? 둘 다 마팔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6이다 나올 거고. 계속 갑시다.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4제곱이란 게 뭐야? 알파 곱하기 알파 세제곱이야.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인데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이 둘 다 얼마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8이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두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6. 저게 오늘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게 도움이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얘들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세제곱 제곱 세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그대로 묶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오케이? 자꾸 그만 봐. 얘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거든? 그럼 32. 그 다음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사실 뭐예요? 세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제곱하면 64, 64니까 128. 그 다음에 알파 7 더하기 베타 7은 알파 6의 알파, 베타 6의 베타. 그래서 각각 6제곱이 얼마였어? 아까 64였거든요. 64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2라고 했으니까 1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얘들아, 이건 뭐야? 방법이 없어. 진짜야. 다 써봐야 돼.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각각의 가에서 n제곱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것들만 골라내고 밑에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 n번째 순서와 n 플러스 1번째 순서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양수면서 6번째와 7번째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이 얼마였다? 6이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